안녕하세요. 오늘은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횡령죄 같은 경우에 이 자기 보관하고 있는 정당한 처음에 업무를 받아갖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 점유에서 소유는 타인 소유예요. 이런 것을 횡령한 경우인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성립하고, 디테일하게 조문이라든지 355조에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횡령에서 356조인데 이 판례도 디테일하게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뭐 대표이사가 자기가 보관하다가 무조건 쓰면 횡령죄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디테일한 게 중요하고, 고소장이든지 아니면 고소를 당해갖고 방어할 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그 재산죄 같은 경우 불법영득의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불법영득의사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예시와 판례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형법상 재산죄를 19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9월 5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언제 성립하고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무엇이 다른가? 키워드: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 형사고소, 재산범죄, 대법원 판례, 형법. 첫 번째, 횡령죄의 의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관계 등 일정한 보관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일정한 보관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사람.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걸 해야 돼요. 보관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범죄예요. 절도죄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해요.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라면 이거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잖아요. 절도죄는. 횡령죄는 자기 점유, 타인 소유예요. 처음에는 적법하게 재물을 맡았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고요.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죄는 1,500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해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돼요. 두 번째,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타인의 재물인가예요.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않았다가 모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었다면 을은 그 돈 자체를 보관하거나 반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금액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죠. 채무 불이행, 민사상 책임이죠. 형법을 하지 말고. 따라서 단순히 자행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만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특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검전을 맡겼고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관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검전, 이게 중요합니다. 용도, 이게 사기죄에서는 또 용도 사기라고 또 있습니다. 요 횡령죄에서도 요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검전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될 수 있고, 수탁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주중에 다만, 이것도 검전 자체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검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횡령죄 고소할 때는 요걸 쓰면 되죠. 원칙. 그리고 방어할 때는 이 예외를 잘 사안하고 보습하면 돼요. 따라서 검전 횡령 사건에선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대여금인지 보완금인지 특정 목적의 위탁금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세 번째, 보관하라는 자는 지위가 필요한데요. 횡령죄의 보관은 이 보관, 단순히 물건을 손에 들고 있다는 물리적인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위탁관계 등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면서 그 재물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가 법인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아 매매 대금을 수령한 수임인, 특정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작업을 맡은 사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기 전에 재물의 소유관계와 보관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 재산죄 불법영득의사, 이거 중요해요. 옛날 사법시험에서는 불법영득의사 이것만으로 해도 단문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횡령죄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고요. 그리고 옛날에 교수님들 이거 가지고 석박사 논문으로도 많이 쓰셨어요. 대법원은 이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의사로 봅니다. 즉
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다고 자동으로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어떤 권한에 기초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자금이 이동했다는 외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불법 영달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환을 거부하면 모두 횡령일까요? 형법 아까 355조 1항에 보면 횡령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반환 거부만으로 부족하고 반환 거부의 이유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볼 때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물건권을 지배하는 정도의 반환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환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불법 영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반환 거부의 이유, 기간, 금액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업무의 의미. 이것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단문으로도 사법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업무상 횡령죄는 회사원만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차하여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대표이사, 회사 격리 직원, 아파트 관리업체의 자금 담당자, 단체의 회계 담당자 등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체가 됩니다. 업무상 보관지위를 이용하여 횡령하면 일반 횡령보다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형법 제356조의 가정처벌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모두 횡령일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반드시 횡령죄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회사 자금의 집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대표가 회사 돈을 자기 개인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이나 개인 주택 구입 대금, 가족의 사적 비용 등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외형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고 법인을 위한 작업으로 사용된 것인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인지도 살펴야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덟 번째, 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 횡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회사의 점검과 직무 분장표, 통장거래 내역, 법인카드 내역,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반환 요구, 내용 증명 등입니다. 특히 금전 횡령 사건은 입금 사실보다 그 돈의 법적 성격과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회사 횡령이라면 회사 자금이 어디로 올라갔는지 최종 사용처를 추적해야 합니다. 결론, 횡령죄는 돈을 가지고 갔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인지, 둘째, 피고인이 그 재물을 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셋째,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었는지, 넷째, 불법 영도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대여금, 정상금 분쟁과 횡령죄는 엄격히 구별해야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횡령죄라든지 여러가지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절도죄, 여러가지 형법상의 죄형들도 있지만 특별벌산죄도 있고, 금액에 따라 만약 50억 넣으면 또 특경법으로는 특정 경제범죄 가정처벌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요. 하나를 대충 보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민사 형사를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여기 횡령죄 같은 경우도 민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관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